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1월 30일 목요일 KBS 7시 뉴스입니다.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64명이 탄 여객기가 착륙 도중에 군 헬기와 충돌한 뒤 강에 추락했습니다. 최소 19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밤샘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착륙하기 위해 낮게 날던 여객기가 헬기와 부딪힌 뒤 추락합니다. 현지 시각 29일 저녁 8시 50분쯤 미국 워싱턴 DC 인근 로널드 레이건 공항으로 착륙하려던 여객기가 군 헬기와 충돌한 뒤 포토맥 강에 추락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아메리칸 항공사나 PSA 항공의 소형 여객기로 캔자스주 위치토에서 워싱턴 DC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60명과 승무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여객기와 충돌한 미군 헬기에는 군인 3명이 탑승한 상태였으며 고위직은 없었다고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상자 수 발표는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CBS 방송은 최소 19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포토맥강에서는 잠수부 등 300여 명이 투입돼 구조와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체 잔해 일부분은 인양됐습니다. They are working diligently in very dark and cold conditions, cold water, to execute this rescue operation. 사고 여파로 로널드 레이건 공항의 이착륙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끔찍한 사고라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올린 글에서 예방했어야 할 사고였다며 헬기의 경로와 관제탑 교신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 인근에서 발생한 이번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애도를 표했습니다. 조태열 장관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비극적인 사고에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해당 여객기에 한국인들이 탑승했는지의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우리 정부는 현재 탑승객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제 밤에 일어난 김해공항의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와 관련해서 합동 감식을 위한 관계 당국의 준비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프랑스 사고조사위도 이번 사고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항 계류장에 멈춰서 있는 에어부산 화재 사고 항공기. 국토교통부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경찰청, 부산소방재난본부 등과 함께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항공기에는 16톤에 달하는 항공유가 남아있어 2차 폭발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합동감식은 현장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 만큼 시작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번 사고조사에서는 항공기를 설계한 에어버스의 본사가 있는 프랑스 사고조사위원회도 참여했습니다. Excuse me, what brings you here? Sorry, I can't answer for now. 앞으로 있을 합동감식은 발화점을 찾는 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조사위는 기내 선반 배터리 발화, 전기 합선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조사위는 항공기에서 회수한 비행 기록 장치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등을 정밀 분석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산경찰청은 합동감식 이후 수사본부를 구성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막바지 귀경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차량 52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았는데요. 사회부의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지금 교통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산했던 도로에 차들이 들어서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하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0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 대 등 전국적으로 525만 대가 이동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세세로 화면 보면서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인근 모습입니다. 부산 방향 차들이 빠르게 달리는 모습과 다르게 서울 방향 차량은 속도를 줄이며 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미나들목 인근 모습입니다.
이 갓길에서 고장난 버스를 처리하면서 서울 방향 차량이 정체를 빚는 가운데 이 부산 방향 차량 역시 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해안 고속도로입니다. 이 군산 휴게소 부근에서 동서천 분기점 사이 구간은 이 풀렸다 막히기를 반복하는 가운데 현재는 원활한 소통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도시에서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향해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5시간 10분, 광주에선 5시간, 대전에선 3시간, 강릉에선 3시간 47분이 걸릴 걸로 전망됩니다. 이 반대로 서울 요금소에서 부산까지는 4시간 30분, 광주까지 3시간 20분, 대전까지 1시간 35분, 강릉까지 2시간 40분이 걸릴 걸로 예상됩니다. 귀경길 정체는 조금 전인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에 가장 심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로공사는 귀경길 정체가 오늘 밤 11시를 넘어서야 완전히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휴 기간 전국 곳곳에 눈이 많이 내린 데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이 커진 만큼 안전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변엔 명절 연휴를 마냥 반가워할 수만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혼자 사는 노인들, 쪽방촌 주민들 같은 주거 취약계층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끼니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들을 위한 공공 차례상이 차려져서 명절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지훈 기자입니다. 12년째 쪽방촌에서 혼자 살고 있는 윤모 씨. 이번 설 연휴도 내내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친구들과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친구들 보러 이제 가끔 가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제 뭐 끊어진 지가 한 몇 년 돼가지고 명절이 되면은 좀 쓸쓸하지요. 윤 씨처럼 쪽방촌 주민이나 홀몸 노인들은 명절을 함께 보낼 가족도 이웃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에 끼니를 해결하던 무료급식소도 명절에는 대부분 문을 닫습니다. 이들을 위해 명절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과일과 부침개 등 갖가지 음식들이 정성스레 놓였습니다. 쪽방상담소와 봉사단체가 함께 준비했습니다. 합동 차례상은 올해로 20년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매년 50여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 밥도 먹고 덕담도 나누고 있습니다. 한 끼 식사의 의미를 넘어 이웃과 대화하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다시 느끼는 자리입니다. 가족 같은 부인이니까 식사도 하고 이제 아는 사람끼리 서로 인사하고 보는 게 이제 살았다는 거죠. 사회에서 고립된 취약계층을 위해 정서적인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겪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이제 외로움, 우울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심리 정서적인 프로그램 지원, 이런 사업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을. 취약계층에게 내미는 온정의 손길이 훈훈한 명절을 만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훈입니다. 집안일을 서로 미루다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남편들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이 21분에 불과하고 남편이 가사 참여를 크게 늘리게 되면 아내의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들이 좀 더 분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빨래를 정리하는 결혼 15년 차 이종석 씨. 바쁜 일상이지만 아내를 위해 매일 조금씩 집안일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저녁 설거지 정도는 도와주려고 하고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해주면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우리가 한 가족이고 공동체고 이 일들을 우리가 같이 해나간다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많이 행복하고. 연세대 의대가 전국의 기혼 여성 7천여 명을 9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2시간 37분이었습니다. 남편들은 21분에 그쳐 무려 7배 넘게 차이가 났습니다. 여성에게 편중된 가사 노동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의 가사 참여가 하루 1시간 늘 때마다 아내의 우울증 위험은 12%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아내가 남편의 가사 참여에 만족감을 느낄 경우 우울증 예방 효과는 더욱 컸습니다. 1시간을 참여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아내가 만족을 하는가 불만족을 하는가 이런 점 역시 이제 우울증 발생에 연관이 돼 있는.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 참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부부관계도 개선합니다. 누구나 알지만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일이 끝나고도 집에 와서도 계속 일 걱정을 하니까 집안일을 하면서도 같이 한다는 느낌이 없는 경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우울증에. 가사분담 개선을 위해선 육아휴직 확대와 유연근무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가정 내 평등한 성별 규범이 정착되도록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중국 기업이 발표한 인공지능 딥시크의 여파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다시 폭락했습니다. 대중국 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상무장관 지명자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방준비제도는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불확실하다며 금리를 동결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인공지능 AI 반도체 칩 제조회사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 한때 6% 넘게 주저앉았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딥시크로 미국의 제재가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 상무부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대중국 규제 강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이유입니다. If they are going to compete with us, let them compete, but stop using our tools to compete with us. 관세 정책의 강경파인 러트닉 지명자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품목별 관세보다는 국가별 관세가 더 좋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직 트럼프 행정부의 구체적인 관세 방침은 불분명하고 보조금 집행을 동결하라는 지시는 철회됐습니다.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는 연 4.25에서 4.5%로 동결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등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미 연준의 발표문에서 물가가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평가는 사라졌습니다. 관세와 이민자 초방 등 트럼프 행정부 정책의 영향도 아직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ith our policy stance significantly less restrictive than it had been and the economy remaining strong,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딥시크 여파와 당분간 금리 조정이 없을 거라는 전망에 주가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해선 이를 평가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연준의 목표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인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종교 행사 마하쿰부 축제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나 수십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사망자 집계가 매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요. 40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몰린 순례자들이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으려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놀란 순례객들이 바리케이트를 넘어 현장에서 빠져나옵니다. 미처 주인이 챙기지 못한 소지품들은 현장에 남아 있습니다. 현지 시각 29일 새벽 인도 북부의 한 종교 행사장에서 압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최소 3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일부 매체는 사망자가 40명에 이른다고 전했습니다. 입욕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린 가운데 사고는 일부 순례객들이 인파 통제용 바리케이트를 넘으면서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13일에 시작해 6주간 열리는 세계 최대 힌두교 행사 마하쿰부 축제를 맞아 이날 사고 현장 주변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입욕 행사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인도 당국은 겐지스강과 야무나강, 신화 속에 존재하는 사라스바티강 합류 지점에서 1억 명 이상이 목욕 의식을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힌두 교도들은 신성한 장소에서 목욕을 하면 과거의 죄를 씻을 수 있고 윤회의 고리도 끊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해 7월 힌두 종교 행사에서도 압사 사고가 일어나 116명이 숨졌고 2013년 마하쿰부 축제 때는 최소 36명이 압사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위성 통신 서비스인 스타링크 서비스가 올 상반기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스타링크가 가장 빛을 발하는 순간은 재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상통신망이 닿지 않는 바다나 하늘에서도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나루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의 지상통신망부터 공격했습니다. 인터넷망을 무력화시켜 우크라이나인들의 불안감을 키우려는 의도였는데 이때 등장한 게 스타링크입니다.
촘촘하게 저고도에 깔리는 스타링크 위성의 특성 덕분에 재난 상황에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Потрібен супутниковий зв'язок для того, щоб бути максимально ефективними. 비슷한 이유로 해저 케이블이 손상됐을 때도 스타링크 위성 서비스가 여러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전쟁이 난다든지 아니면 재난재해 상황에서 지상망이 끊어졌을 때 우리가 다른 대안이 뭐가 있지라고 했을 때 대안이 위성 말고는 없거든요. 재난 상황 말고도 스타링크 서비스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입니다.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당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분야가 해운업계입니다. 한번 출항하면 수개월 동안 바다에 머물러야 하는 선원들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운협회는 국가 필수 선박 300척에 스타링크를 도입합니다. 사회와의 고립성, 그게 이제 가장 선원의 약점이었거든요. 또 이제 가족과 영상 통화도 하면서 가족과 더 친밀함을 누리고 또 SNS도 할 수 있고. 여기에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했던 여객기 안에서도 무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 항공업계의 기대도 큰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외식 메뉴 7가지 가운데 지난 10년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메뉴는 자장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포털 참가격은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지역의 외식 메뉴 7개의 가격이 2014년 12월과 비교해서 평균 40.2% 올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자장면의 가격은 4,500원에서 7,423원으로 65% 올라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냉면 값은 8,000원에서 12,000원으로 50% 뛰었고 김치찌개 백반과 칼국수가 각각 44.4%의 가격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다른 메뉴에 비해서 자장면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오른 것은 오이나 호박, 밀가루 같은 주 재료의 가격이 크게 뛰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충북 지역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한파의 기세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주말에는 예년 기온으로 회복하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곳곳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1에서 5cm,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는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빙판길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도 하늘이 흐리겠고 밤부터는 호남 서부와 경남 서부, 제주도에도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는 추위가 덜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도, 대구 10도, 광주 10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고 높은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토요일에도 전국에 눈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7시 뉴스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